안녕하세요, 법박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훈훈 농장에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PD님 없이 저 혼자 훈훈 농장에 내려와서 이쪽에서 다음 주부터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카페 콘텐츠 1억으로 카페 짓기 콘텐츠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다음 주부터 이곳에 토목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내려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은 하긴 했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실 8월 중순에 제가 올해 1월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됐고 200일선을 약 8개월 만에 돌파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녹색 선이 200일선이죠. 200일선은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서는 본이기 때문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것은 추세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점 200일선 아래에서 횡보하던 종목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을 돌파할 때를 큰 매수 기회로 보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200일선을 이렇게 이탈하는 순간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2021년 8월, 9월, 10월 이때쯤이 200일선을 돌파할 때였고, 그 이후로 역배열이 1년간 이어졌습니다. 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지점 정도 되겠네요. 약 한 2월, 3월 정도에 200일선을 돌파를 했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을 그리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멤버십 회원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 역시도 3억 이상 수익을 냈었고, 사실 작년 같은 하락장에서도 사실 저는 1월부터 8월까지는 수익을 잘 냈거든요.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9월달 폭락장에 손실을 봤었죠. 1억 이상 손절을 했었고, 그때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를 기준으로 할게요. 사실 코스닥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는데, 그나마 지수인 코스피를 기준으로 한다면 8월달까지는 그냥 버텼죠. 그나마 잘 버텼는데, 보시는 것처럼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 특히나 9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이 정도 폭락이 있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이 정도로 거의 지수가 7, 8% 정도 폭락을 한다는 얘기는 개별적인 종목들은 3, 40%가 폭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떨어지는 종목은 40% 가까이 2주 만에 빠지기도 했고요. 어떤 종목들은 뭐 대형주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 8% 정도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작년에 있어서도 가장 사실은 낙폭이 컸었던 2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셋째 주, 넷째 주가. 근데 올해 제가 8월 달에 경고를 한번 했었죠. 저의 종목 선정법인 시수 제재차에서 시장이 가장 이유를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보는 13개 시장지표 모두 안 좋고, 코스피 지수가 8월 16일에 5개월 만에 120선을 이탈을 했고, 그러니까 모든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악재들도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 바닥을 언제쯤 알 수 있냐? 라고 본다면은 시장이 안정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121선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120선을 재돌파한 후에 그래도 3, 4일 정도 안정이 되면은 살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나마 이 당시에는 다행히도 보시는 것처럼 이때죠. 8월달 제가 경고 드렸을 때가 이때였고, 다행히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다시 재차 이탈할 때가 추석 전이었죠. 9월 15일.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은 1개월 전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제가 9월 한 15일인가 16일 그때쯤에 올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게시글을 기억하시나요? 한 달 전인 8월 22일에 올렸었던 경고글입니다. 오늘은 더 큰 장대 음봉으로 코스피 모든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지난번 위기에서 깨달으신 분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현금 비중을 높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형태의 손실을 겪으셨다면 만약 반성하고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식은 패턴이고 패턴은 반복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날의 장대음봉 차트를 같이 캡처해서 올리면서 경고를 드렸었고요. 사실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9월 21일. 그러면 만약에 이때라도 사실은 모든 종목을 정리하고 나갔거나, 또는 내가 현금 비중을 많이 높였다면 이 정도 폭락을 다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모든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이후에는 현재 지수가 그 이탈했을 시점이 약
한 2500, 한 14포인트 정도 되고요. 현재가 오늘자 기준으로 2357포인트이기 때문에 거의 한 150포인트 정도 빠진 거죠. 150포인트 정도면은 거의 일반적인 종목들은 20% 이상 하락한 겁니다. 20% 이상. 물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전쟁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특별한 테마주들은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실적주들은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뭐 그나마 SK 하이닉스 정도가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살아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럼 언제 사면 되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주식 토론방에도 공지를 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이시는 이 200일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200일선을 재돌파할 때까지는 신규 매수를 하지 마라. 특히나 초보자들은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재돌파할 때까지는 결국엔 한 2500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나는 2350, 뭐 2200 바닥에서 사서 2500까지도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좀 잘 하시는 분들 내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트레이더들이 가능한 영역이고, 만약에 내가 가치 투자자다, 나는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분할 매수로 모아가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면 더 좋다 라는 분들은 사실 이런 방송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탑다운 투자자이고 스윙 종목을 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는 일주일, 하루 또는 2주 안에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물론 중장기로 보유하는 종목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 가치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방송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종목, 내가 원하는 가치주를 선정을 해서 그 종목들을 빠질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면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당장 뭐 한 달 이내 수익을 내고 싶다 또는 일주일 이내 수익을 내고 싶다는 분들은 꼭 이 시장 지표대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0일선을 재돌파하고 나서 사도 사지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500에서 2600, 270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2500을 현재 200일선 정도가 위치해 있는 2500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는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이고, 지수가 역배열이고 바닥을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현재는 모르는 상태인데, 저도 일단은 연봉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약 한 이 정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2196 정도. 그래서 정확한 수치에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2200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이 천재인 2350에서도 150포인트가 더 빠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안에 급락이 한 번 더 나올던가, 또는 이번 주에 잘 버티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전이 돼서 뭐 이란과 미국의 대립으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큰 폭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200, 2100, 뭐 2000을 깨고 내려가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연봉상 저항과 지지를 봤을 때 한 2200 정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2200까지 가지도 않고 다시 반등을 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상 모두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심지어 글로벌 악재까지도 발생을 했고 국내에서도 건설사라든지 은행권에 대한 악재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테마주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실적주들, 뭐 저도 시수제재차에 분명히 재무제표가 들어가잖아요. 재무제표의 용도는 두 가지인데, 실적주를 찾는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테마주에서 상패 위기에 있는 종목들을 거르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의 테마주를 검증을 해서, 특히나 좀 있으면 상패 시즌이 다가오게 되죠. 내년 3월, 4월이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패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물리게 되면 손절을 잘 못하는 분이라면 내년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 내가 실적이 개선되는 실적주가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오늘과 같이, 오늘은 그래도 조금 떨어진 날이죠. 더 많이 떨어지는 날, 그때 조금 사고, 더 많이 떨어지는 날 더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모아가고 반등을 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내서 중장기로 끌고 가면 된다. 하지만 한국 주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은 극히 드물다. 뭐 5% 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사실 뭐 농장에 와서 일을 하려고 온 것도 있지만, 사실 저만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경매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식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저는 주식 유튜브를 주로 하고 있지만
주식 유튜브를 하면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주식이 정답이 아니다. 어느 재테크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부동산이 만약 경매시장이 좋다, 그럼 경매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이렇게 창업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에만 계속 매달려 있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건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주식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투기적 성향이 굉장히 짙어진 상황이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현재 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에 한 10분의 1만 사용해서 신규 매수를 하던지, 또는 제가 주식토론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주로 연습 정도만 하면 되지 절대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 투자자 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6개월, 1년을 모아가는 사람이다 라면은 지금부터 사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한 발목 정도 되니까 뭐 발바닥까지 계속 사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무릎이나 어깨 정도에서 팔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되고, 본인의 근무 환경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부터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거를 기억하시고 설정을 한 다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야지,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 또는 어떤 유튜버가 좋다더라 라고 주식을 시작하시고 그걸 사게 된다면, 이런 풍작장에서는 내 계좌는 반드시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항상 밝은 얘기만 하고 싶지만, 제가 이렇게 경고를 드리는 데는 분명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이고, 사실은 제가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멤버십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 라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이렇게 시장이 공포스럽지만 저는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들어서 더 많이 수익을 내세요 라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 주변에 있는 트레이더들도 지금 비중을 다 완전히 한 10분의 1 이상으로 줄였던가, 아니면은 이 주식시장은 현재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심리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올해 뭐 크리스마스 랠리라든지 내년에 1월 초에 연초에 장이 대부분 상승장이잖아요. 약간 그럴 때 수익을 내면 거지, 굳이 지금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하지만 테마주 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저도 한 주, 두 주만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뭐 그런 테마주로도 10% 이상 수익 낸 것들도 있고요. 몇천 원 안 되긴 하지만 계속 연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투자의 확신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손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경치 좋은 혼는 농장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쓸데없진 않죠. 뭐 어쨌든 이런 심리에 대한 말씀, 또 손절에 대한 말씀 좀 드렸는데, 어쨌든 현재 주식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 최소한의 이동평균선이라도 최소한 보고, 내가 지지와 저항까지도 공부를 해서 그대로 내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고 높이고를 하시는 전략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